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2부 최수연 기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원래는 제가 디지털 뉴스룸에 있었어서 종종 이렇게 소셜 라이브 때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하이브에 와서는 자주 못 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의 선고를 관련해서 이게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재록 씨는 어제 1심 선고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상습 준강간 혐의였는데요. 특히 상습성 그리고 준강간의 의미가 넓게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제가 3월부터 취재를 해왔었는데 그 비하인드의 얘기를 9개월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회부 저희 이렇게 나오게 돼서 사회부. 예,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최수연 기자, 사회부 최수연. 언제 우리 뭐 소셜 라이브 언제 나왔었죠?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아마 52시간 때문에 뭐 버스 운행 차질이 생긴다라는 걸로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전에 네. 위안부 문제로 아. 최근에 좀 나온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프라이데이에도 나왔었나요? 아니요, 프라이데이는 처음이고 의도적으로 피했습니까? 아닙니다. 불러주지 않으셔서 제가 좋은 기사를 많이 썼어야 되는데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봤던 슬쩍 올라간 저 댓글 중에 앵커는 왜 마른 사람만 하느냐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저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겠죠?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저는 상당히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뭐 저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TMI로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이 과체중이 나와가지고 과체중과 비만 사이에 항상 걸쳐 있어가지고 저거 하고 한민영 앵커도 이것도 TMI겠죠. 정말 많이 먹습니다. 한민영 앵커. 많이 먹는데 이렇다면 그건 오히려 더 그렇지는 않고. 그건 오히려 더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뭐 이 얘기는 한 이 정도까지 하고요. 네. 자, 이게 항상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저희 항상 소개해드렸던 이제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를 시작하면 안 나와봐서 모르시겠지만 네. 최수연 씨는 봤을 기자는 수는 있죠. 모르겠지만 저희 수연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일 챙겨보고 있잖아, 그럼요. 금요일마다. 매번 뉴스룸을 끝나면 이제 꼭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 했는지 물어보진 않을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공다솜 기자랑 예, 항상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이제 시작할 때는 한 주 동안 꼭 저희 주말 뉴스룸뿐만이 아니라 주중 뉴스룸과 관련해서도 시청자 상담실에 들어온 게시판 내용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상담실 통해서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금요일 11월 16일 금요일에 보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지난해 104만 명 집값 1억 넘게 올라 6만 명은 5억 초과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뉴스룸을 항상 보는 시청자입니다. 그런데 뉴스룸에선 서울 집값만 이야기하고 경기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다루지 않아요. 특히 경기도 지역 좀 다뤄주세요. 뭐 예. 이런 의견을 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 기사 아마 주말에 저희가 했을 거예요. 집에 돌아갔더니 집이 없는 저희 집사람이 와이프가 영혼이 거의 털리는 모습으로 박탈감을 느낀 다음에 이제 그 기사를 본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뭐 꼭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리다 보니까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또 경기도에서 집을 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한 좀 정보가 부족한 그런 기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안을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또 아무래도 다른 이슈에서도 너무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가끔씩 전해드리는 그런 걸 취할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와서 조금 많이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의견으로는 팩트체크 남북 합의 때문에 GP 총기 사망 루머 진실은 이거 19일 월요일자 보도인데요. 한 시청자분께서 팩트체크
제가 생각하기엔 군 당국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거나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에서 비롯된 가짜뉴스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 JTBC에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진 원인도 달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때 저희도 뭐 보도를 계속 했지만 GP 총기 사망 루머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적절한 뭐 공보라든지 아니면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좀 처음부터 당초에 이런 루머가 좀 퍼져나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은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군에서 나오는 어떤 해명이나 설명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저하게 또 규명을 하고 해명을 해줘야 되겠지만 신뢰를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작업도 병행해서 있어야지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이 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가짜뉴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지금 팩트체크에서도 항상 다루고 있는데 이 가짜뉴스 부분에 또 많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물론 오대훈 기자와 아직 상의를 한 바는 아니지만 가짜뉴스를 주로 좀 작은 부분이더라도 너무 큰 부분이 아니더라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좀 다뤄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합니다. 가짜뉴스 하니까 생각나는 사실 뒤에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번 이재록 사건에 대해서도 가짜뉴스가 거기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돼서 이제 피해자들이 정말 심한 2차 피해를 갖은 네,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수사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 뉴스룸과 관련해서 좋은 제안을 주신 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군 뉴스 코너를 만들어서 좋은 뉴스만 보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16일 금요일 저희 뉴스를 보신 시청자는 아니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견을 주셨네요. 이런 코너 의견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군 뉴스요. 좋은 뉴스. 그러니까 미담 같은 것들.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거겠죠. 네. 네, 사회부에서 많이 발굴해야죠. 그렇죠. 그죠? 저도 몇 번. 기동에서 네, 몇 아, 번. 맞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그런 미담 기사 많이 했어요. 저는 당장 그래요? 기억이 나는 게 연탄 배달, 맞습니다. 아이들. 크리스마스 때 예.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이 연탄 배달 이렇게 쑥 묻히고 맞아요. 산타 모자 쓰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막 예. 이렇게 스탠딩 할 때 본인이 이렇게 산타 모자도 쓰고 그런 기사인가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제가 아이들이 그렇게 산타 모자를 쓰고 막 연탄을 배달하다가 떨어뜨리면 맞아요. 막 안타까워서 울고 할머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이제 담았던 아이들이 그냥 서로 만지니까 네. 또 서로 얼굴에 그냥 연탄 묻히기도 하고 오. 굉장히 귀여운 네, 리포트였어요. 사랑스러운 저는 아이들이 만 5년 동안 사회부 기자를 하면서 이런 사랑스러운 기사를 쓸 기회가 법조만 출입해 사회에서 법조만 아니, 주로 같이 출입해서 그래요. 경찰 출입 수연이처럼 경찰도 한 2년 출입했는데 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 맞아요. 잘 못하죠. 그 저희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좀 미담을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저희 주말팀에 있는 박창규 기자가 사실은 또 그런 그쵸. 애잔한 네. 스토리 또 이렇게 미담 사례 많이 또 맞습니다. 발굴하기로 유명한 기자인데 창규를 좀 더 쪼아서 주말에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재 아이템 건의 주셨습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저 이것 좀 궁금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보건소에 방문해서 보건증을 발급받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수수료가 1,500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3,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공공기관 수수료 갑자기 2배로 올리는 건 왜 그런 건지 뉴스룸에서 좀 취재를 해주세요. 이건 좀 이런 궁금하네요. 의견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11월 19일에 예,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예.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2배로 갑자기 1년 만에 껑충 뛰는 거는 그렇죠. 조금 그 물가를 이유가 반영했다고 궁금하기는 보기도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사회부에서 기동에서. 좀, 네. 제가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해봅시오. 아 그리고 또 하나 그 요즘 일기예보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예보 보고 날씨가 괜찮을 것 같아서 일꾼 보고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보와 다른 날씨로 변해서 예. 돈만 내고 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기상청 오보가 너무 많은 이유가 뭔지 취재해 주세요. 예. 장마철이나 뭐 태풍 왔을 때 항상 이제 뭐 도마에 오르는 그런 이슈기는 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중요하게 오늘 소개해드릴 맞아요. 게 하나 있잖아요. 네. 예. 드디어 그 저희가 지난주 소셜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저희 소셜라이브 댓글 운영자 이름을 좀 지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저희가 지난주 드렸었는데요. 소정의 상품까지 준비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드디어 이 댓글 운영자 이름이 확정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맞춰보세요, 선배. 저는 봤습니다. 안 본 최수영 기자가 한번 저도 봤습니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최수연 기자가 이름을 불러주시죠. 저희 댓글 운영자 이름. 볼까요? 정태봉 씨로 확정이 정태봉 씨. 됐습니다. 네, 예. 뜻이 뭐냐면요. 네. 어, 정성어린 정성어린 태도로 태도로 봉사하는 봉사하는 정태봉 정태봉 씨, 씨. 즉 JTBC가 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JTBC 한 글자씩 따서 이제 정태봉 씨라고 한 거죠. 아. 뭐 MBC는 뭐 아봉춘 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그렇죠. KBS는 고봉순 하죠. 네. 맞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장태봉 씨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원래 정태봉 딴 씨. 거 있었잖아요, 선배. 뭐 있었죠? 전통밥상. 전통밥상?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도 들었는데요, 다른 후배들한테.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원래는 있었다고 합니다. 예. 여튼 저희 이렇게 댓글 운영자 이름을 지어주신 분께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시청자분들이 네. 유저분들이 네. 댓글로 응모를 해주신 거죠. 네. 분께는 저희 소정의 상품 나가죠.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소정의 상품 상품이나 아니면 또 뭐예요? 그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이제 주소를 받아가서 아. 이렇게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분이 내신 건지도 소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네, 합니까?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네. 혹시 뭐 사내 인사거나 그런 거 아닌 거죠? 예. 뭔지 상품 밝혀도 돼요? 네, 저희 영화 상품인데요. 아, 좀 좋은 상영관에서 볼 수 있는 아. 좋다. 예. 좋네요. 네. 그렇군요.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거 뭐 노래 따라 부르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영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저희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되게 많이 생각하고 댓글 진짜 달려고 맨날 응모하려고? 기다렸는데 네, 아이디어가 정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바로 적었어요. 아까 그래서 장태봉 씨로 됐다 그래가지고 네이버로 혹시 검색을 해봤더니 혹시 뭐 굉장히 이제 특별한 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으면은 또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어떤 대학 교수님 한 분하고 그래요? 사업가 분 한 분하고 이렇게 뭐 예, 그러면 그랬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그 최수영 기자가 준비해온 이야기 네. 많이 궁금합니다. 지금 또 어제 1심 선고가 있었고 1심 선고가 상당히 중징계로 난 거라고 그동안 중형으로 네. 중형으로 났다고 하죠. 그동안 있었던 뭐 비슷한 사건에 비해서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계 성범죄 사건 중에서는 역대 최고형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교계라는 어떤 특수성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성적인 강제권 이런 거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준강간이라는 그 범죄 혐의를 이제 넓게 해석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그런 평들이 있습니다. 징역 15년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하면서 세상에 좀 알려지기 시작했던 사건인데 네. 그 사건을 최수연 기자가 사실 저희가 보도는 언제부터 했죠? 5월이었나요? 저희가 보도를 4월부터 4월. 했고요. 처음부터 취재- 최수영 기자가 예, 최수연 맡았던 선고 거죠. 기자와 또 어제 보도 계속했던 네, 이한길 이한길 기자. 선배. 예. 네, 맞습니다. 같이 해왔고, 사실 이 보도가 4월에 시작됐지만 취재는 3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묵혔어요. 2달 동안 정말 묵혀서 취재를 계속하면서 2달 만에 첫 보도를 하게 됐고, 예. 그 이후로도 워낙에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 보도되는 리포트 외에는 어떠한 언급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이제 취재를 해왔는데 이제 어제 1심 선고가 나고 나니 예. 조금은 이제 취재 비하인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오늘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를 처음 접촉하게 된 거는 먼저 이제 피해자 쪽에서 제보가 왔던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한 분이 미투를 보고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아. 좀 숨어있던 분이 연락이 됐고 이제 연락은 됐는데 만나주지를 처음엔 않으시다 보니까 설득을 해서 좀 믿고 만나달라 해서 이제 만났는데 접촉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딱 마스크와 헤드 가리고 오셨는데 딱 마스크를 열고 되게 비밀스러운 어떤 공간에서 만났는데 정말 손을 이렇게 덜덜덜덜덜덜 떨고 계시더라고요. 예. 왜냐면 교인들에게 본인이 알려졌을 때의 어떤 두려움 예. 이렇게 극심했고 그리고 2시간 넘게 첫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막 울면서 너무 많이 인터뷰를 해서 처음에 저도 그냥 기자로서 취재를 하러 갔다가 같은 한 여자로서 혹은 같은 뭐랄까 동생 같은 마음, 언니 같은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저도 눈물이 되게 맺혔던 그런 첫 인터뷰였습니다. 특히나 종교
기관, 종교단체 같은 예. 경우에서 혼자서 그런 고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가족들이 또 많이 같이 다니고 그럼요. 또 그리고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형성이 돼 있고 네.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렵지.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그럼요.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에 응하게 됐던 건가요? 일단 설득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2달이라는 시간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하면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목소리가 같이 가줘야 용기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다들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이 만민중앙교회를 다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가족들이 다 다니고 있고 혹은 아직도 다니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설득을 해나가려면 이제 처음부터 카메라를 들고 가지도 않고 그냥 몸만 가서 그냥 집 앞에서 예. 그냥 솔직하게 말해달라 이렇게 해서 막 설득을 하고 그리고 설득이 좀 되고 마음이 열리면 그러면은 저희 인터뷰 조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럼 그 이랬는데. 피해자들은 서로 이제 피해자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상황인가요? 아니요 모르고 있었고요. 서로가 서로의 피해 네. 사실을 모르던 상황. 그러니까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취재가 시작됐냐면 일단 한 명이 얘기가 됐고 그 한 명을 통해서 다수를 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록 씨가 이제 천국 가는 길이라면서 집단 성관계를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게 내가 천국에서 하던 일이다. 그래서 이제 집단 성관계를 하면 여러 명 있잖아요. 이제 그때 총 이제 7명이 서로 같이 가서, 했는데 예. 그때 아는 사람들은 서로가 아는 거죠. 그래서 예. 내가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를 한 명, 두 명 이렇게 연결을 해줬지만 뭐 서로 친한 건 아니고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알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을 이제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전국을 돌아다녔고 그분이 있는 곳은 정말 주말에도 그냥 달려갔고 이미 그럼 교회를 나와서 이제 다른 곳 지역을 살고 네네. 있었다는 거군요. 네,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예.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여러 명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같이 집단 성관계에 있던 분들부터 접촉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면 서로 막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눴던 나 이런 일이 사실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라고 나눴던 친구들은 또 개개별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 뻗쳐 나가면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첫 보도가 나간 후에 용기를 내신 제보자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첫 보도를 나간 이후에 첫 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아마 퇴근을 보도국에서 제일 늦게 했을 텐데 새벽 1시인가 했나? 왜냐면 보도 제보가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보도가 나간 이후에요. 네, 그날 저녁 메일, 아. 전화, 각종 사이트들로 쏟아졌는데 나도 그런 적 있어요. 나랑 보도를 보고 똑같아요. 용기를 내신 거군요. 네, 예. 그리고 혹은 사실은 제 아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 얘기까지 어렵게 해주신 분도 있었고 물론 굉장히 이제 반발의 내용도 물론 많았지만 그런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와서 그날 밤에 계속 전화를 받고 내용을 정리하느라고 퇴근을 할 수가 없는 예. 상황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후속 보도가 가능했던 게 추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예. 제가 이따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행 과정을 보면서 용기를 내는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오늘도 추가 피해자와 관련해서 이재록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록 씨의 범행 수법이 굉장히 그 패턴이 아주 똑같다면서요? 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놀란 부분도 하나인데 각각을 피해자를 밝히지 않고 제가 만나거든요. 신문 보도 때문에. 그 듣다 보면 제가 접촉한 사람이 20명이 그런 식으로 넘어요. 네, 물론 고소는 8명이지만 이제 아셔야 되는 게 8명은 정말 고소 의사를 밝히고 고소 기간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20여 년 전, 30여 년 전 이들은 고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들도 참고인으로 진술을 꽤 했어요. 그 사람들도 전화를 했을 때 범행 수법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갑자기 전화가 와요, 개인 번호로. 예. 나 누군데? 이러고 전화 오면 이들은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록 씨를 정말 신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가장 권위자가 나한테 다이렉트로 전화가 온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은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러더라고요. 신이 나한테 전화를 해줬다는 생각 때문에. 그 정도로 있는 사람 전화가 와서 누군데 널 좀 보고 싶으니 이 개인 거처로 와라 하고 주소를 알려주고 절대 비밀리에 혼자 와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택시는 타지 말고 현금을만 사용해서 택시 타고 와라. 예. 이렇게 해서 그 거처에 가면 처음에 뭐 밥도 주고 카드로 택시 결제를 하면은 이동 구간이 나오니까. 알기 때문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뭐 거처로 불렀고 부르면 뭐 밥도 주고 성경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가야 되지 않니? 천국 가야지.
근데 성공한 방법이 있어. 나랑 성관계를 해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들 20대 완전 초반이에요. 예. 정말 다들 이재록 씨의 그 말을 처음에 믿고 두려워하면서도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당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부르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식으로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뜸해지긴 한데요. 몇 달에 한 번씩. 그럼 왜 그러나 했더니 또 다른 20대 초반의 여신도를 이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좀 다른 뜸해지는. 새로운 피해자가. 네,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최수영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 속한 공동체에서, 종교 공동체에서 네. 가장 정말 영향력이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고, 또 그 사람으로부터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네. 계속 들은 이야기가 있었고, 권위가 그렇죠.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중형이 선고된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신으로 정말 신적인 존재를 믿었다라는 그런 심리적인 한거불능 상태를 굉장히 어려운 인정인데 예. 이번에 판결에서 인정을 해줘서 그러니까 마치 뭐 약을 그렇습니다. 먹였거나 네. 뭐 어떻게 뭐 했거나 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 봤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자,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도 한 거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있었지만 또 거절을 하는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뭐 위협을 하기도 했었다면서요. 예. 이게 사람들이 다들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지만 그거 저는 도저히 어렵고 예.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과 다르고 했을 때 공통점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얘기한 게 다들 집안 환경이 어려운 이제 여신도들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네, 그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교회는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11조.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의 수입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너 이번에 얼마 냈더라? 너네 부모님 이번에 얼마 냈더라? 수입이 줄어들었더라? 그거 다 너가 내 말 안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인터뷰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아, 예. 한번 짧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업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저희 집 전화기 안 시리즈가 나오는데. 많지 않다는 것까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러서 떴는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게 자막이 따로 안 나오는군요. 말로 다시 한번 네. 듣고 말로 네. 다시 한번 너가 내 시청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사업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저희 집 시리즈가 많지 않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면 너네 아빠가 절 못 받아 해버리니까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성 변조를 해서 잘 안 들려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네 집안 사업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너희 집이 11조가 많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다. 네가 만약에 이런 성관계 사실을 말하면 니네 아빠가 돈을 못 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걸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판결문을 보고 어떤 부분이 좀 딱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록 씨 측은 지금까지 모든 고소인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음해고 거짓말이고 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소를 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일부러 이재록 씨를 이제 뭐 곤란에 처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 이제 조직적으로 다 짜고 고소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재판부는 이것을 굉장히 완벽하게 다 일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판결문도 하나 들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JTBC가 나와요. 혹시 뭐 잠깐 잡힐지 모르겠는데 선고 네. 선고 내용을 저희가 적은 거죠. 판결문이 아니라. 그죠. 이게 선고 내용이죠. 판결문은 성폭행 사건이어서 성범죄 사건이어서 공개가 네, 네. 외부로는 선고. 되지 않아서요. 네. 네, 저희가 예. 선고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해자들 중에서 3명은 이제 JTBC 보도가 될 때까지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재록 씨를 옹호하던 상황이었어요. 옹호하는 진술서도 쓴 적이 있고요. 그랬는데 보도 이후에 어떠한 이제 회의감이나 죄책감을 느껴서 고소하게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고소 경위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라고 예. 얘기를 한마디로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주는 거죠. 이제 예, 이재록 맞습니다. 씨는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했는데 이제 재판부는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네. 보인다. 예. 이런 설명인 거죠. 그리고 계속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소를 한 거다라고 했지만 재판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하기도 어렵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신빙성을 인정해줬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까 근데 또 관련해서 가짜뉴스 많이 나오고 있다고 네. 얘기를 했죠? 네. 어떤 얘기입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3월부터 준비를 하고 재판 과정을 계속 지켜봤고 수사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꼭 지적하고 싶은 건 역시 이런 사건에서 2차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고 피해자들이 그로 인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재록 씨의 변호인이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제 실명을 공개를 하거나 왜냐하면 이렇게 성폭행의 사건은 무조건 가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명을 공개하고 또 사생활을 공개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차 피해가 심했고요. 어제 이제 판사도 이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싶은데 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변론 과정에서 이제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의 어떤 내용을 이제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추어내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까지 판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어땠다, 뭐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했는데 그게 오히려 중형을 선고받는 계기가 네. 됐다. 죄질이 네. 악질적이다. 오히려, 네. 그런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또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때 보도를 해드렸어요. 중간에 이제 법원 직원이 이 증인 명단을 실명으로 되어 있던 증인 명단을 그대로 빼서 이제 교회 측의 단체 카톡방에 뿌려버리는 바람에 예. 뭐 다수의 증인들, 그러니까 실제 피해자들이 그대로 공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법원 직원이 뺐던 거고 만민중앙교회 신도였던 걸로 그 밝혀져서 법원 직원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저는 계속 서초동 출입을 하니까요. 어제 사법농단 취재차 법원에 넘어갔다가 그 선고가 끝나는 그 시점이랑 맞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저희 보면 호송차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록 씨가 수입은 모습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선고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제 만민교회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쫙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게 경위분들은 법원 경위분들은 여기를 길을 막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거를 꼭 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조금 놀라웠던 거는 되게 많은 분들이 네.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 신도분들로 보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이 사람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하는 거면 이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만큼 이 신도들에게는 얼만큼 높은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분들은 무죄가 선고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네. 또 법원을 찾은 거였겠죠. 예, 들어보니까 이제 내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선고되기 하루 전날까지도 교회 안은 이제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네. 이제 선의 반전이 일어난다. 예. 예, 뭐 그래서 뭐 무죄가 내일 날 것이니까 축하 음식까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축하 음식 뭐 고기까지 준비를 했다고 들었는데 저도 어제 그 법정 밖에 딱 있었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15년이래 하면서 이제 많이들 굉장히 예. 놀란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쯤 해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져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청자 반응 보면서 좀 더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제 유저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 이 댓글 읽는 기자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만 대면 모든 게 저 이 코너. 네, 이게 시작하는 저희가 건 요즘 처음이네요. 댓글 읽는 기자 코너 이런 걸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 되게 희한한 이게 예. 왜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유튜브에 대박이 좋아요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이가혁 기자님 언제 초대하실 건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오늘 연결이 됐었죠. 예, 네, 서울 사법농단 예. 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 때문에 MNG 연결을 했었죠. 그 연결하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한민정 기자가 투샷이 나오면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멘탈이 잠깐 흔들려가지고 이가혁 기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을 잠시 네, 까먹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선배. 이가혁 기자에게 이 자리를 비워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예, 딴 거 보죠.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 KEUNNA 아이디 쓰시는 분이 질문. 그럼 구속된 후 그 교회는 계속 운영되는 건가요? 운영되면 누가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 드렸습니다. 뭐 교회는 지금 어쨌든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롱 목사의 딸이죠. 딸이 이어받아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가요? 이재롱 목사 외에도 여러 부목사들이 있기 부목사들. 때문에 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듣기로는 굉장히 많은 신도들이 지금 이탈을 이탈하고 하고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탈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 내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 자체에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좀 있지 않았나요? 이 교회 자체에서도? 교회 자체에서의 문제라고 하면 일단은 행정이나 네. 예. 그렇죠. 지금 이재록 씨가 강사비, 그러니까 헌금으로 들어온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금 수사에 들어가 있고요. 기소돼서 그 또한 횡령 혐의, 이제 작은 문제로 해서 또 수사 속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댓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앞으로 1심 판결 형량은 꽤 의미가 있는데 2심과 3심이 진행됨에 따라 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요소들이 있는지요? 라고 유튜브에서 동일김이란 아이디 쓰시는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럼요. 아마 법조 출입한 이제 선배가 그런 부분은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렇다면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무죄가 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성폭행으로 보이는 날짜가 특정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날짜가 특정을 빼고 이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을 때 하지만 그게 입증이 되면 형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런 피해자들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는 어떤 증거가 나오거나 또 이재록 이러면은 측에서 이재록 측 변호인의 이야기가 좀 더 신빙성이 있다. 네. 그거야 그러면 재판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요. 네.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거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김민성 씨 유튜브에서 만민교회 취재하면서 성도들에게 물리적 압박은 없으셨나요? 물리적 사실은 제가 취재하면서 그 위치 추적 시기까지 차야 했었어요. 예, 네, 예. 어떤 혹시 역시 개인적인 신변에 문제가 네. 생길 수 있으니까. 다행히 어떤 메일이나 문자나 이런 걸로는 좀 왔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해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또 유튜브 송장군님, 이재록의 만행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교회 관계자들은 없나요? 있다면 그들은 기소되었나요? 교회 관계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아직 그 부분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2단계에서 협조를 했다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함광열 씨가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나요? 피해자들이 배상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법리적으로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이 부분은. 네. 혹시 그 공소시효 지난 피해자분들은 좀 어떠세요? 좀 내가 좀 그래도 어떻게든 좀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 나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 이런 입장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진술에 참여를 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떠한 정보라도 있으면 내가 나의 사례를 다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예. 해서 나와서 인터뷰를 해주시기도 하고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또 네. 아주 젊은 분들은 네. 아니고 이제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미 본인의 가정을 꾸렸거나 아니면 네. 또 본인의 어떤 그 사회 또 다른 공동체에서 네. 어떤 또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 가지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 네. 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예.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실 이분들의 참고인 진술 덕분에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렇죠. 아주 부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예. 행동을 했던 네. 그 부분이 상습성 인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할 수 있고 저도 그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느낀 건
굉장히 오래 그 마음을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걸 또 털어놓는 울분은 또 다르더라고요. 네. 아이고, 여기 페이스북 최미진 씨가 만민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JTBC 뉴스를 통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연 기자님 짱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글을 남겨주셨네요. 조금 전에 이제 이가혁 기자 이야기가 잠깐 나왔지만 이가혁 기자가 저희 그 뉴스룸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방구석 일렬이라는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네. 제가 출연한 거 아니고 이가혁 기자가 나온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 이제 저널리즘에 관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 신예리 국장과 이가혁 기자가 같이 나온 거였는데 소개한 영화가 스포트라이트였어요. 네. 더 포스트하고 스포트라이트의 내용이 이제 보스턴에서 있었던 또 성폭력 사건에 네. 대해서 집요하게 파헤쳐서 그 신부들의 어떤 성폭력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영화를 통해서 그대로 녹아 있었고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까지 들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과정을 취재를 했던 이한길 기자 또 여기 나와 있는 최수연 기자도 마음고생과 또 여러 가지 여러 고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만 더 강희연 기자가 지금 정치부에 있는데 강희연 기자도 초반에 저랑 같이 이제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인터뷰를 했던 기자입니다. 오늘 같이 나오고 싶었는데 일정상 못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스포트라이트 같은 집요한 취재력을 가지고 그 영화 스포트라이트에 나와 있었던 집요한 취재력을 가지고 앞으로 또 이제 남은 이 사건과 관련된 남은 이슈들 또 계속 이제 취재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또 그거만큼 또 좋은 취재 있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소셜 라이브 프라이데이 벌써 시간 많이 지나서 빨리 끝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계속 진행되는 대로 또 최수연 기자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죠. 예, 2심과 3심 계속 팔로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